자, 보시면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접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모두 놓을 때, 자, 그러면 일단 사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나는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4번 카드, 5번 카드, 그냥 6번 카드가 있는 거고요. 얘를요, 홀롤롤로 접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것 자체는 나예요, 홀롤로 6개의 자리가 있는 거고 6개의 자리에 이 서로 다른 6개의 숫자를 뭐 할 거야? 배열을 할 거거든. 어차피 구조적으로 똑같다는 거야. 접시 뭐 이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때 홀롤로 봐봐. 나야 서로 이웃한 2개의 접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4 이하인 경우가 존재하도록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회전하여 일치한다는 것은 원수련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럼 자, 이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규칙은 유일한 규칙 이거 하나야. 이웃한 2개의 접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4 이하인 경우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그럼 봐봐. 나야 그냥 이웃한 2자리 괜찮아요? 어느 자리가 돼도 상관없는데 이웃한 2자리에 두 수의 합이 4 이하인 경우가 뭐 해야 된다고? 존재만 하면 돼. 자, 그럼 나는 생각하는 거야.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자, 일단 봐봐. 두 수의 합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내가 조사하겠다는 거야. 자, 봐봐. 두 수의 합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1 더하기 2. 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최대값 자체는요 5 더하기 6 1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그때 자, 첫 번째 생각은 이렇게 갖고 가는 거야. 첫 번째 생각은 뭐를 갖고 가는 거냐? 잘 들어봐. 나야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래. 괜찮아?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셀 수도 있는 거냐면 이렇게 셀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셀 수도 있는 거거든. 잘 들어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이렇게 직접 세도 돼. 직접 세도 되는데 직접 세는 게 만약에 불편하다 이거야. 괜찮아? 내가 못 센다는 게 아니라 뭐하다고? 불편한 사항이야. 이해? 또는 힘든 사항이야. 또는 귀찮은 사항이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말이야, 전체에서 A의 부정, 괜찮습니까? 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도려내도 돼. 괜찮습니까? 이 경우는 언제? 직접 카운팅하기가, 직접 세기가 뭐 할 때는 귀찮다 라고 그냥 표현할게. 힘들거나 좀 경우가 많은 사항, 괜찮습니까? 그걸 그냥 귀찮다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문제를 직접 풀 것이냐, 아니면 전체 집합에서 A의 부정만큼을 도려낼 것이냐, 이것은 항상 문제를 풀 때 선택의 문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봐봐. 나는 지금 두 수의 합이 4 이하인 경우를, 괜찮습니까? 존재만 하면 되는데, 그럼 너는 선택을 했어야 해.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냐? 자, 봐봐. 나야 4 이하를 직접 구하는 것이 편한가? 또는 나예요,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홀롤로 뭐를 빼는 게 편한가? 5 이상인 경우를 빼는 게 편한 것인가? 이건 문제마다 설계가 다를 것이고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편한가를 먼저 생각했어야 해. 근데 난 봐봐. 나는 4 이하인 경우라고 했으니 4 이하인 경우는 홀롤롤로 딱 이 경우밖에 있는 거 아닌가? 나예요. 홀롤로 첫 번째 1과 2를 뽑았을 때 1과 2, 괜찮습니까? 여기에 숫자를 1과 2를 배치했을 때의 사항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숫자 모아모 1과 3, 딱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두 수의 합이 4 이하가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2 3인 경우가 있을 거고, 1 더하기 2 3인 경우가 있을 거고, 1 더하기 3 4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그 두 가지 경우 말고는 2, 3 더하면 5 2, 4, 6 무조건 다 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4 이하를 직접 세는 것이 편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갔어야 되며, 괜찮습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 풀 때
직접 풀 것이냐? 이게 귀찮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문제 설계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4 이하인 경우를 직접 세는 것이 편하다는 거고, 나 케이스는 몇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2가지 케이스 유일하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나예요. 케이스를 셉니다. 어떻게 셀 거냐? 첫 번째 이야기요. 홀룰로 나 1과 2가 이웃할 수 있어요. 1과 2가 이웃할 수 있는 케이스요. 괜찮습니까? 이웃한 두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요. 홀룰로 1과 3이 이웃할 수 있어요. 두 수의 합이 뭐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예요. 자, 여기서 이젠 두 번째 생각이 옵니다. 자, 두 번째 생각. 어떤 생각이 오는 거냐? 자, 봐봐. 나 이걸 잇는 접속사가 뭐니? 자, 케이스를 너는 분류한 거야. 지금 뭐를 한 거라고? 케이스를 분류했다 이거야. 1번 경우일 수도 있고 2번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들을 잇는 접속사는 또는이야. 다시 뭐라고? 우리들을 잇는 접속사는 또는 1번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2번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행동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또는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합의 법칙을 생각하는데, 합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괜찮아요? 내용이 홀룰로 중복에 관한 이야기야.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중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 집합에서 우리는 홀룰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어떻게 셌습니까? 얘 한글로 읽게 되면 어떻게 읽는 거라고? A 또는 B. 괜찮습니까? 뭐라고 읽는다고? A 또는 B. 괜찮아요? 또는이라는 접속사라는 거지. A 또는 B. 자, 이때 우리는 홀룰로 얘의 원소의 개수를 센다는 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홀룰로 공통된 부분의 원소의 개수만큼을 뭐 해줘? 빼주는 거 맞지? 괜찮아? 집합에서 합집합에 대한 홀룰로 이 연산에 대한 접속사는 또는인 거고, 나예요. 얘가 뭐인 거야? 이고인 거야. A 이고 B. 괜찮아? 이만큼을 뭐 해줘야 돼? 도려내줘야 해.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중복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케이스를 분류했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우리들 간에 중복이 있냐 없냐를 살펴봐야 해. 괜찮아요? 나 접속사가 뭐라고? 또는이라고. 케이스를 분류했어.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라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런데 얘는 중복이 있는 거야. 괜찮아? 중복이 있다는 거지. 세 번째. 자, 여기 부분을 나는 중복이라고 말할게. 이게 NA에 관한 역할, 얘는 이 NB에 대한 역할, 얘가 결국 뭐? 중복에 대한 역할. 자, 중복이라는 건 나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세는, 괜찮습니까? 그 경우의 수만큼을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봐봐. 나야 중복이라고 불리는 것은 1과 2가 이웃하고 하고라는 접속사가 이고인 거고, 괜찮아? 그런 다음에 누가 1과 3이 이웃하는 경우, 괜찮습니까? 이 경우만큼을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야. 자, 그럼 이젠 각각의 경우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지. 나야 1과 2가 이웃해야 해. 그럼 일단 이웃한다의 기본 컨셉은 1과 2라는 숫자를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괜찮습니까? 주머니를 뭐? 한 사람 취급하자는 거지. 한 개 취급하자는 거야. 자, 그럼 이 경우는 주머니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1과 2라는 카드를 집어넣어.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남은 카드 3, 4, 5, 6이 있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주머니라고 불리는 것을 뭐 취급하자고? 한 사람 취급하자는 거야. 주머니 자체를. 그럼 봐봐. 주머니 하나와 숫자 4개, 괜찮습니까?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5 마이너스 몇 팩이 될 거고 1 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괜찮아요? 왜? 주머니를 하나 취급해서, 괜찮아요? 나 주머니 하나와 숫자 4개, 총 5개를 원순열에 배치하는 방법, 배열하는 방법, 5 마이너스 1 팩, 괜찮습니까? 그 속에서 1과 2라고 불리는 건 뭐를 할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 팩? 2팩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럼 1번 경우에서 나오는 건 얘를 계산하시면 24 곱하기 2니까 48가지 경우예요. 자, 1과 3이 이웃하는 경우요. 두 수의 합이 뭐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주머니 속에 1과 3이라는 카드가 들어가고 괜찮습니까? 1과 3을 제외한 2, 4, 6, 8이라는 카드가 있을 텐데요. 괜찮습니까? 마찬가지로 계산 과정은 동일합니다. 1번과 동일해요. 괜찮습니까?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5-1팩에 1과 3이 배열을 바꿀 수 있으니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 곱하기 2팩 그러니까 몇 가지 나와? 48가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3번을 계산할 때 주의사항까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얘를 홀롤롤롤로 내가 계산을 하는데 자,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야. 주의사항이야. 선생님 말 잘 들어야 해. 주의사항이 뭐냐? 선생님, 1과 2가 이웃하고요. 1과 3이 이웃하니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나예요. 주머니 속에 1, 2, 3을 선생님 홀롤롤로 내가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4, 5, 6이 있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예요. 얘를 배열하는 방법. 주머니를 홀롤로 한 사람 취급하게 되면 총 4개의 숫자를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몇 마이너스 1팩? 4 마이너스 1팩이라고 하시고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1, 2, 3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거기에 곱하기 3팩을 하시면 나예요. 유유의 사항이 옵니다. 자, 이것이 결국 무슨 사항이야? 주의사항이 될 거예요. 자, 나 어떤 행위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1, 2, 3이 위치를 바꿀 수 있다. 3팩 처리하는 거. 주머니 안속에서 1, 2, 3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3팩을 곱하는 거. 이게 잘못된 행위예요. 이게 잘못된 유유의 행위. 자, 왜?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봐야 되는 거지. 나 왜 저기서 3팩토리아를 처리하는 것이 잘못됐을까? 자, 볼게요. 주머니 안상을 봅니다. 주머니 안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3팩토리알이라는 이 세상은 주머니 안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3팩토리알에 대한 이 세상은 나예요. 1, 2, 3을 배열하는 방법 정말 6가지를 진짜 배열 한번 해볼게요. 3팩 6가지를 선생님이 배열을 한번 해보시면 나예요. 1, 2, 3, 1, 3, 2 그리고 나서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3팩토리알 6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괜찮아요? 나예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중복은 1과 2가 이웃하고 1과 3이 이웃한다는 이것이 결국은 중복의 사항인데 괜찮습니까? 얘 볼게요. 1과 2는 이웃하는 게 맞지만 얘는 1과 3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고 싶었던 중복이 아니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나예요. 예, 1과 3은 이웃하는 게 맞지만 1과 2가 이웃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 볼게요. 이 경우 보시면 나예요. 1과 3은 이웃하고 있는 게 맞지만 1과 2가 이웃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경우 보시면 마찬가지로 1과 2는 이웃하고 있는 게 맞지만 1과 3이 이웃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 아니에요. 이 경우 아니에요. 이 경우 아니에요. 이 경우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었던 세상은 이 경우랑 이 경우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2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가운데에 1이 배치되어야지만 괜찮아요? 1과 2가 이웃해요. 1과 3이 이웃해요. 가운데에 1이 배치돼야지만 1과 2가 이웃, 1과 3이 이웃.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센 그 사항은 괜찮습니까? 중복된 사항은 이 2가지를 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홀롤롤로 제대로 센다는 것은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중복을 제거해 준다라는 이야기는 괜찮습니까? 나예요. 홀롤로 1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괜찮습니까? 홀롤로 나 1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네모 박스 안에 괜찮아요? 2, 3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3, 2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경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2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옳게 세는 것은 예, 나 주머니를 한 사람 취급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3개의 숫자 예, 주머니 하나와 이 4, 5, 6 얘를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은 4-1팩토리알이 될 거고 그때 주머니 안쌍은요 이렇게 3팩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 6가지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주머니 속에서의 배열 중복이라고 불리는 것은 1이 가운데 괜찮습니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양옆이 2, 3이냐 3이냐
그래서 곱하기 몇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2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중복된 사항은요 3팩 곱하기 2 12가지 경우라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답이라고 불리는 나는 NA에 해당하는 거 몇 가지? 여기서 셌던 48가지. MB에 해당하는 거 나 여기서 셌던 몇 가지? 48가지. 거기서 빼기 괜찮습니까? 뭐 중복된 케이스 괜찮습니까? 뭐를 12개를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답은 뭐가 나온다? 84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문제 정리합니다. 문제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포인트. 어떤 포인트? 내가 홀룰로 뭐를 한다? 생각을 항상 하고 들어간다. 문제에서. 어떻게? 나예요. 직접 구하기가 힘든 사항이 오면 괜찮습니까? 얼마든지 전체 경우에서 내가 구하려는 거에 부정을 빼서 구할 수도 있다. 이해해? 근데 직접 구할 것이냐 이렇게 구할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항상 마음을 괜찮아요? 준비하고 가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4 이하인 경우를 직접 세는 것이 편했다는 거지. 왜?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자, 그럼 네가 경우를 나눴다라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볼 때 1번 경우일 수도 있고 2번 경우일 수도 있다. 또는 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합의 법칙을 생각해야 된다. 왜? 나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는 건 NA 더하기 MB. 거기서 공통된 부분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 그러니까 케이스를 분류했어 네가? 그럼 이젠 생각이 바로 들고 가셔야 되는 생각은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얘부터 뭐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해. 중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1번에서 구한 경우의 수, 2번에서 구한 경우의 수 그냥 더하면 되는데. 이해해요? 중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뭐 해줘야 되니까? 빼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홀룰로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서 1, 2, 3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3팩으로 그냥 곱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지. 그 잘못된 이유 괜찮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다라는 거예요.